조국의 남성 얼굴 패권주의에 치를 떨면서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러브 스토리가 유명하잖아요. 시인 남편과. 지금 같이 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거 오시죠, 같이? 아니, 제가 남편을 초대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올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이 방송을 보고 싶다고, 자기는 저 뒤에서 꼭 방청객 입장에서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왔어요.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오른쪽은 김미화 선생님 닮은. 자, 제가 모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왜 멀쩡한 회사를 관두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한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 될 줄 알고? 저는 제가 다녔던 KBS라는 회사가 그렇게 좋은 곳이었다는 걸, 나가고 나서 한 2달쯤 지났는데, 파천교를 건너다 보면, 영등포 쪽에서 여의도 쪽으로 오다 보면 KBS 그 건물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되게 큰 회사였구나. 내가 저길 왜 나왔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처음 그때 마음을 먹었을 때도 그렇고, 추호의 흔들림이나 후회는 없었어요. 누구를 연상시키고 그러세요? 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자원한 거예요? 제안을 받았죠. 예, 너무 좋은 회사였긴 했는데, 거기에 있는데도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심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느낌? 근데 제가 처음 아나운서가 됐을 때는 언론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언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마이크는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나라는 생각이 진짜 9년 내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갈증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당시 문재인 대표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근데도 결정을 바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경제 생활을 하니까 네. 옆에도 앉혀놓고 미안하네. 들어가실래요? 이미 연애할 때부터 저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남편의 꿈이 시인이고 내가 꿈이 아나운서면 둘 다 꿈을 이루면서 살자. 근데 다행히 아나운서는 돈이 되고 시인은 돈이 안 되네. 그러면은 아나운서 돈으로 살면 되지 뭐. 거기에 맞춰서 살지 뭐.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 잘했죠? 자, 그러면 남편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청춘 시절에 꿈이 2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시를 쓰며 살겠다. 그게 첫 번째 꿈이었고, 내가 죽기 전에 멋진 사랑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2번째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 2개 꿈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듣고 싶지 않고요. 처음 제안 받으셔서 만나고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민했죠. 예, 어느 대목이 제일 고민이 되던가요? 일단 수입도 고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고민됐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치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는 할까 하는 고민이 사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제안을 이쪽이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미안했는지 저한테 바로 전화를 못하고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차저차하니 고민정 씨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했는데 저한테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수입이 없어지니까. 저라는 산을 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되게 멋진 말 많이 한다. 시인이잖아요. 나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 왜냐하면 정치는 싸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뭔가 쟁취해야 되는 곳이고. 근데 나는 그러한 캐릭터도 아니고 그러한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나를 왜 부를까? 내가 필요하기는 할까? 하던 고민을 하던 찰나에 오히려 그때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고정관념을 갖느냐. 정치라는 영역이 꼭 그렇게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로 인해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행복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당신은 늘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으니 그걸 그대로 그 안에서 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영역의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탁현민이요? 네. 교수의 자질에는 한참 부족하죠. 네. 네. 책을 쓰면 나무가 불쌍하고.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얘기를 하고 이제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했죠. 근데 그 전에도 작년 여름엔가 한번 언뜻 운을 띄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셨나요? 네네네, 만났죠. 같이 만났죠. 결정적인 게 뭐예요, 결정적인 게? 왜 보냈어요, 나를?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험한 거. 곳에. 그래, 가자, 이렇게 한 결정. 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흔들리는구나, 라는 느낌. 그런 제안을 받은 순간? 네, 그 얘기를 이제 전해주는 순간 이 친구가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흔들려? 해야 되는 거구나. 눈동자 흔들어 보세요, 한번.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가면 이제 경제적인 게 좀 어려우니까 저는 그랬어요. 대출 받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퇴직금이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퇴직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근데 그마저도 중간 정산을 한번 해가지고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넉 달은 버티겠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거의 다 썼어요. 네. 이제 한 달치 전화 받으셨어요, 혹시? 정도만 남아있는데 지금 전화를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자. 이 결정이 어떻게 난 거예요? 그래 하자 이거는 문재인 당시 이제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였죠. 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영역을 할 수 있을까?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걸 만큼 진짜 대단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의 모든 것, 우리 가족 4사람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딱 만났는데요. 만나고 진짜 몇 분 얘기 안 하고 홀딱 반해버린 거죠. 얼굴에 또 넘어갔구만. 얼굴 하나 하고 끔뻑끔뻑. 얘기를 한 2시간 정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엔 바쁜 분이니까 할 말만 하고 한 30분 안에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2시간을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고마웠고 그리고 자리 약속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나의 손을 잡아주면 어떤 자리를 주겠다. 거기에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감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리를 안 줘서. 만약에 자리를 저에게 약속을 했더라면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인을 선택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라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죠. 돈은 안 밝혀도 명예와 권력을 밝힐 수는 있잖아요. 권력은 아니고 명예. 얼굴을 밝힐 수도 있죠, 얼굴. 얼굴, 그렇죠. 저는, 부인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남편분은 그러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어떤 말이 넘어간 거예요? 같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은 약간 드센 기와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분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고. 진짜 존경할 만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정치인을 떠나서 대통령을 떠나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니 그리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참 흥분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계속 TV조선 분위기로 갑시다. 혹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양강구도가 되는 그 언저리에는 어떤 심정 혹은 뭐 후보의 변화 혹은 뭐 그런 걸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가 딱 경선 끝나자마자였거든요. 저뿐 아니라 이제 캠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잖아. 되게 조바심 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서야 어떤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고민정 씨 그때 엄청 긴장했지?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SNS에 하루에 하나 올릴까 말까 하더니 그날은 막 10대 개씩 계속 올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급했던 거죠. 빨리 이 사람을 더 알려야 되고, 빨리 지지해달라고 사람들을 체근을 하고 싶고, 저뿐 아니라 모두가 그랬는데, 그때 유일하게, 묵묵하게 그냥 한 길을 갔던 거는 후보 본인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은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요. 아니, 근데 그게 되게 듬직했어요.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 오히려, 본인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흔들리는 주위에 있는 모두를 다 끌고 가시더라고요. 사람이 두네요. 제안을 받았죠. 예, 너무 좋은 회사였긴 했는데, 거기에 있는데도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심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느낌? 근데 제가 처음 아나운서가 됐을 때는 언론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언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마이크는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나라는 생각이 진짜 9년 내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갈증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당시 문재인 대표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근데도 결정을 바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경제 생활을 하니까 네. 옆에도 앉혀놓고 미안하네. 들어가실래요? 이미 연애할 때부터 저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남편의 꿈이 시인이고 내가 꿈이 아나운서면 둘 다 꿈을 이루면서 살자. 근데 다행히 아나운서는 돈이 되고 시인은 돈이 안 되네. 그러면은 아나운서 돈으로 살면 되지 뭐. 거기에 맞춰서 살지 뭐.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 잘했죠? 자, 그러면 남편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청춘 시절에 꿈이 2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시를 쓰며 살겠다. 그게 첫 번째 꿈이었고, 내가 죽기 전에 멋진 사랑을 조국의 남성 얼굴 패권주의에 치를 떨면서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너무 스토리가 유명하잖아요. 시인 남편과. 지금 같이 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거 오시죠, 같이. 아니, 제가 남편을 초대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올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이 방송을 보고 싶다고, 자기는 저 뒤에서 꼭 방청객 입장에서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왔어요.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오른쪽은 김미화 선생님 닮은. 자, 제가 모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왜 멀쩡한 회사를 관두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한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 될 줄 알고? 저는 제가 다녔던 KBS라는 회사가 그렇게 좋은 곳이었다는 걸, 나가고 나서 한 2달쯤 지났는데, 파천교를 건너다 보면, 영등포 쪽에서 여의도 쪽으로 오다 보면 KBS 그 건물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되게 큰 회사였구나. 내가 저길 왜 나왔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처음 그때 마음을 먹었을 때도 그렇고, 추호의 흔들림이나 후회는 없었어요. 예. 누구를 연상시키고 그러세요? 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자원한 거예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2번째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 2개 꿈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듣고 싶지 않고요. 처음 제안 받으셔서 만나고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민했죠. 예, 어느 대목이 제일 고민이 되던가요? 일단 수입도 고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고민됐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치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는 할까 하는 고민이 사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제안을, 이쪽이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미안했는지 저한테 바로 전화를 못하고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차저차 하니 고민정 씨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